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청소년보호구역의 조원진 변호사의 조조상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우리 청소년보호구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스태프분이 직접 사연을 받아왔는데요. 궁금한데 어떤 경로로 사연을 받아오신 건가요?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연을 받아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주는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럼 자기도 고민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도 부탁해도 되냐 해서 제가 직접 사연도 듣고 또 받아 적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고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26살 최땡땡입니다. 제가 고민인 문제는 제 조카와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막내로 언니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그중 가장 큰 조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조카랑 함께 있던 시간이 많기도 하고 또 첫 조카라서 그런지 조카보다는 사촌동생처럼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최근에 조카가 머뭇거리면서 저한테만 해준 말이 있어요. 조카는 지금 현재 축구 클럽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축구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조카가 또래에 비해서 선배들과 견줄 정도로 잘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언니랑 형부도 조카가 축구를 잘하니까 계속 시켜볼 생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축구를 잘하는 그 모습이 선배들한테 되게 거슬렸는지 기합을 명목으로 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축구 클럽에 가면 이제 맨날 공으로 맞거나 혼나고 훈련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카는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그 동네에서는 그 클럽이 가장 유명하고 실력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모된 마음으로 가혹행위 때문에 조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무엇보다 괴롭힘이 심해지거나 폭력이 점차 강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무엇보다 아직 언니랑 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건 도움이 필요한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조카의 상황을 보내봅니다. 네. 사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종목을 불문하고 운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하 관계, 그리고 뭐 학년에 따른 나이에 따른 그다음에 경력에 따른 뭐 이런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할 거예요. 그리고 코치님의 지도나 지시도 좀 엄격한 편에 속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하 관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전처럼 운동을 맞아가면서 하거나 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기합을 주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3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 여기의 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을 하고 또 같이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거를 신고를 했을 때 나만 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조카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언니의 딸이니까 아마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모님인 것 같은데, 이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예요. 지금은 일단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이모한테 먼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모가 나서서 우리 학생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학생의 부모님께 이런 관련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을 전체 어른들이 공유를 한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런 가혹행위가 한 명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해 학생 내지는 지금 이제 아니면은 운동부 코치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혹은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같이 조심스럽게 우리 학생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 혼자 신고하고 나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상황을 비교적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생들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게 운동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나 했지만 그게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제 학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때렸다 그러면 때리거나 어떤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학교 폭력 신고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대책심의위원회도 열릴 겁니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심의가 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하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체육회나 뭐 지역 체육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몇 해 전부터 이 체육회에서 사실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됐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도 학교 폭력이 의심되거나 학교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하게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그 다음에 경찰서에 형사고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체육회나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스포츠 클럽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 해당 체육회에다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 피해를 입은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 체육회에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 예전보다 우리 운동부 친구들이 하는 가해 행위,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가해 행위를 신고한 우리 피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사안을 정리하고 또 사안에 대처를 하고 또 어른들도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또 더욱더 즐겁게 학교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구 클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농구, 뭐 배구, 테니스 뭐 다양한 종목의 구기 종목들도 있고 뭐 구기 종목이 아닌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행, 폭력 행사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채널 거기 댓글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면 변호사님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조원진 변호사의 조조상담 진행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